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 10시 2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한 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좀 되게 특이하죠.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을 자주 보지는 않고 가끔 보일 때가 있죠. 볼 때마다 사실은 난감합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사람들은 그냥 봉이 오르면 상승이고 봉이 내리면 하락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봉이 오르고 있는데 그걸 상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봉이 내리면 하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라는 걸 활용해서 분석을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걸 활용할 때 이제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한다, 하락한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현상들 과는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중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거래 일수로 5거래일 정도 돼요. 5거래일. 아직도 한참 남았죠? 2월 첫 주니까 둘째 주, 셋째 주, 뭐 넷째 주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있기 때문에 시간은 꽤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야 솔직히 이제 대화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듣는 사람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바라볼 거잖아요. 논리가 없으면 그냥 현상만 갖고 계속 다루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바뀌면 논리도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 자체를 현상에 기반해서 만들어 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일단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은 설명을 해드렸죠. 339.51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걸 못 넘으면 333.59도 넘기 힘들다예요. 그러니까 333.59를 넘으려면 339.51도 넘을 의지가 있어야 돼요. 339.51을 넘을 생각이 없으면서 333.59를 넘어봐야 다시 쪼르륵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339.51 여기를 못 넘으면 여기 333.59 아래로 간다는 거죠. 요 간단한 규칙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339.51만 못 넘으면 333.59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333.59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근데 문제는 339.51을 넘어버리면 이 논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339.52를 넘어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339.52를 못 넘으면 아래로만 갈 거라는 거예요. 예, 요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332.0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이 가격을 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월봉으로 매수할 거야 라고 주장하시려면 332.07 위는 아니야. 이해되셨죠? 332.07 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직 321.1대에 있는 매수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매수할 만한 기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끌어올린 거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매수가를 찍은 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 선물 기준으로는 찍었을 거예요. 선물 기준으로는 찍었는데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찍지 않은 걸 보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주봉에서 요게 이격볼벤이잖아요. 이 수치를 넘어가면 매수는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매수는 아니라고. 자, 다음 주 위치가 어디냐면 한 336.38 정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주 고가랑 비슷해. 예? 현재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 주 고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 게 이번 주까지는 상방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하방으로 꺾이고, 파란 것도 이번 주까지는 상방인데, 다음 주 되면 누워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매수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만 해도 326대의 매수가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없다고. 그나마 살짝 만들어진 것도 332.05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최대가가 330이에요. 이제 매수의 최대는 330인데 매도를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왜? 매도를 하려면 고가를 안 넘어야 되는데 주봉은 고가를 방어할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주봉은 굉장히 애매하다. 근데 월봉은 고가를 안 넘었으니까 매도하셔도 돼요. 주봉이 고가를 넘든 말든 월봉은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월봉만 보고 339.51을 넘지 않으면 매도할래. 그러면 주봉이 고가를 넘든 말든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다음 주에만 매도할래. 그러면 주봉이 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가격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매수가는 최대치가 330인데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332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봉의 하단선이 있긴 있는데 저가가 깨질 거예요. 이대로라면 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자, 1번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되죠. 2번 일봉이 저가를 깬다. 그럼 월요일은 매수가 안 되겠죠. 월요일 날 매수하려면 332보다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332 아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단 주봉이 저가가 안 깨져야겠죠. 자, 두 번째, 일봉이 저가를 깼다. 그러면 화요일 이후 일봉이 저가 지키면 매수. 이 전략만 가지고 상방을 보셔야 돼요. 이 전략.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그냥 사시면 되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월요일이면 332보다 낮아야 되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이후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하시면 되겠죠. 단, 예, 주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언제 매수하시든 주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됩니다. 3. 매도. 매도는 339.51만 안 깨면 매도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근데 올봉으로 매도할 건지 아니면 주봉 고가를 안 넘는 선에서 매도할 건지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목 짠. 아직 고가 안 넘었죠, 올봉? 네. 아직 고가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 상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30분봉 아무 일 없죠. 30분봉 아무 일 없어요. 1시간도 아무 일 없고 2시간 되드났는데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4시간도 아무 일 없어요. 네? 4시간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요. 일봉은 네, 뭐 여기도 아무 일 없죠. 3일봉 아무 일 없고 주봉도 아무 일 없어요. 네, 2주봉이 문제예요. 자, 2주봉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끝나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고 넘어가야죠. 어떤 분이 34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안 올라가는 게 좋죠. 하방 보시는 분 입장에서 340을 갈 이유는 없어요. 예. 자, 여기는 데드가 났고 여기는 골드가 안 났어요. 그쵸? 예, 골드 크로스가 안 났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골드가 안 난다라는 거는 여기도 골드가 안 날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333.68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는 예, 333.68 위에서 끝난다라는 징후는 없어요. 예. 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는다. 그러면 이주봉 골드 안 나죠? 예, 이주봉 골드 안 나요. 그러면 종가도 333.68 아래에서 마감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봉이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특별하게 특이한 봉은 없습니다. 수급이 되게 독특해요. 네. 수급 보고 있으면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독특한 수급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래도 보여드리고 의견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자금의 흐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냥 보면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얘는 1월부터의 누적이에요. 얘는 2월 이후의 누적이에요. 예, 얘는 만기 이후 누적입니다. 이건 선물이거든요. 근데 선물은 매도예요. 응? 선물은 매도라고요. 이거 손실이겠죠. 네? 지금 손실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손실일 것 같은데? 이익일까요? 이익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선물이 평단이 얼마냐? 327.5예요. 예? 327.5라고요. 이게 2조야, 2조. 예? 그러면 이게 327.5에 2조. 지금 손실 얼마예요? 상상이 가세요? 지금 손실 꽤 될걸요? 네. 선물 손실만 한 300억 정도 돼요. 250억. 네? 그러니까 선물 손실만 한 250억 된다고요. 위로 간다? 여기서 선물을 턴다? 그럼 현물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가면 외국인은 손실이 나는데 이 손실을 커버할 현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현물이 없다고. 응? 현물도 많이 났어요.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올해 누적도 마이너스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할까? 이게 분기봉이죠. 얘는 월봉이고. 그럼 월봉이 누적으로 외국인이 매도고 분기봉도 누적으로 매도예요. 그럼 분기봉도 하락, 월봉도 하락 이런 뜻이죠. 지금의 수급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분기봉도 하락을 원하고 월봉도 하락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만기가 3월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선물에서 지금 매수 안 들어오면 327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333이니까 6%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이 다 하방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집는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위로 갈 거면 이걸 뒤집는 자금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금의 흐름도 안 나와요. 오늘도 개인이 3천억대 넘는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죠. 매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금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상방은 아닌 거예요. 봉은 위로 갈 수 있을 지언정 자금은 위로 배팅된 게 옵션 말고는 없어요. 응? 단기적으로 옵션으로 뭐 콜 사고 이런 건 간간히 보이는데 그거 말고 누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방향이 위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흐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걸 보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의 자금 흐름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2024년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자, 2024년도 1월 달에, 3.4조인가? 이게 외국인이 이 정도 샀어요. 이때 2024년도 2월 달에 8조 사서 11조가 됐습니다. 요게 2개월 동안의 흐름이에요. 2055년도 1월 달에 외국인은 3조 매도했죠. 그리고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인데 지금 2,600억 매도예요. 그럼 매도만 해. 여긴 매도만 한다고요. 작년 1, 2월은 매수만 했어요. 근데 여긴 매도만 하고 있다고. 외국인이 진짜 상방 보는 건가? 연기금이 상방 보면 달라지나? 이런 거죠. 연기금이 상방을 보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으면 상방인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래서 지금의 자금 흐름만을 검토해 본다면 상방이라고 딱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제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2,700을 간다, 뭐 3,000을 간다, 5,000을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 기준에서는 왜 미국 증시가 좋을 건데, 왜 미국 증시가 좋은데 왜 파냐는 거예요.
사지 않고 뭘 기다리길래? 예? 도대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예정이길래 예?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강한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매수를 안 하는 거지. 작년 1, 2월에 11조 사놓고 이 11조를 안 팔아가지고 예, 결국엔 26조까지 사면서 7월 11일까지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위로 가려면 외국인이 매도한 거 다 사야 돼요. 예, 다 사야 됩니다. 3조 넘어요. 예? 지금 상방으로 가려면 3조 이상을 쓸어 담아야 돼요. 자, 2024년도 1월 달에 1월 18일까지 2024년도 1월 18일까지 개인이 매수한 현물 금액이 5조 4,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월말까지 정리하면서 2조 8천억 대까지 줄었어요. 매수 금액이. 네. 그래서 아래꼬리가 생겼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왜? 2023년도 12월 달에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6조 원이 넘어요. 7조 원도 넘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7조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올린 봉을 2.8조 원 사가지고 누른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봉이 힘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지금 1월 달에 양봉, 1월 달에 양봉을 보시면, 와, 이게 지금 올라가도 돼? 왜냐면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올라가는 봉이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상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예, 상승을 용인한 거라고요. 근데 이번 달도 매도하면서 계속 상승을 용인한다는 거죠. 그럼 올라갈 거면, 예? 매집을 해야지. 매집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고, 그 이면에는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건 외국인이 사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게 객관적인 거고, 선물조차도 매도하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외국인은 뭔가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알면 저도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단지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은 상승에는 호의적인 자금의 집행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지금의 돈이 무게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달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2월 달은 아직까지 너무너무 애매해요. 왜냐하면 수급에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조 단위가 안 넘어. 그러니까 매수로도 조 단위가 안 넘고 매도로도 조 단위가 안 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횡보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봉의 상승폭을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돈의 흐름만 보면 이런 봉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이게 짐바브웨하고 베네수엘라 세력이 들어와서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외국인이 집행하는 자금의 힘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요. 2개월 동안 11조를 샀다니까요. 2개월 동안. 엄청난 거죠. 작년 7월 11일까지 외국인이 담은 현물이 26조인데 26조 중에 11조가 2달 만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15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11조 들어온 거는 제가 봤을 땐 어마무시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약화된 수급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글쎄요. 저는 이게 위로 갈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갈 거면 이 정도의 수급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월봉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죠? 월봉은 얼마든지 수급을 바꿀 수 있는데, 분기봉이 있잖아요. 그럼 분기봉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수급을 누적하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금 수급을 누적한다고 해도 매도니까요. 네? 누적한다고 해도 매도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오해할 수 있는 건 2024년도 12월 달이 외국인이 마이너스 3조고요. 2024년도 12월 달이 마이너스 3조고 2025년도 1월 달은 얼마였더라? 9,300억이에요. 9,300억. 그래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1월까지 하면 한 마이너스 4조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합치면 얼마지? 잠깐만요. 지금까지 합치면 1조 5천억 정도 매도니까 4조 5천억 정도 매도한 거예요. 12월, 1월, 2월 현재까지 4조 5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올해 누적으로는 1.5조예요. 1.5조. 1.5조.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적으로 1.5조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봉을 상승시키려면 1.5조 이상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적어도 1.5조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선물은 2조 원 정도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단순하게 선물만 들어오거나 현물만 들어와야 되는 구조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양쪽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리면서 양쪽을 다 사야 되거든요. 선물 사면서 현물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333도 넘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들이민다? 그러면 다 손절하는 거잖아요. 선물을 손절하면서 현물을 비싸게 사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특히 12월 이후로 따지면은 지금 4조 5천억을 매도한 상태에서 이게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올린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서 억지로 따라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정황만 보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따라는 가는데, 우리는 빈 깡통이라 따라만 가지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움직이되 의지를 실지 않는, 의지를 담아서 핸들링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현물과 선물 환경으로는 크게는 못 간다라고 생각해요. 위로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빠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갭으로 확 쏟아지는 날이 올 것 같다는 거죠. 마치 2월 첫 거래일에, 그죠? 2월 첫 거래일에 개파락으로 한번 왕창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 게,
외국인은 매수한 게 없었어. 뭐 갭이 10호가 나오든 30호가 나오든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악재에 의해서 심하게 개파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지금 수급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단 그게 언제냐라는 걸 제가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봉만 보셔야 돼요. 일봉이 저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거. 저가가 깨지면 저가 깨지는 날은 피하고 저가가 지키는 날만 노려서 매수 전략을 가져갔으면 하고요. 매도 전략은 339.51만 안 넘으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